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충격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좀 경험을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의사들의 일반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의사들 식습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아침 거의 못 먹어요. 보통 이제 인턴 때부터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뭐 아침 7시에 회진이 있다던가 아니면 컨퍼런스가 있다던가 이제 이런 식이 많고요. 그럼 7시에 뭐 그런 행사를 시작한다는 거는 주니어 의사 입장에서는 뭐 6시든 5시 반이든 뭐 이렇게 전부터 준비를 해야 거기를 참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되고, 두 번째, 점심은 좀 여유 있게 먹냐? 그것도 안 돼요. 점심도 항상 콜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또 소화기내과는 내시경이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받는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오전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순식간에 밥을 먹어야 칼로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녁은 좀 어떠냐? 저녁은 또 그렇게 회식이 많아요. 이거는 저희 간낼까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녁에는 그래서 술자리. 그래서 아침은 못 먹고 점심은 10분 만에 쑤셔 넣고 저녁에는 술, 이런 식의 삶을 거의 이제 한 20년 조금 안 됐나요? 인턴 때부터니까? 네, 20년 조금 안 되게 그때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다 보니 뭐 한 번씩 위장염이 있어도 뭐 약 먹고 너 괜찮다 보면 넘어가고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한 5월달 초부터? 한 4월 말부터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근데 저는 소화기내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장약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서 먹었는데 안 돼요. 너무 아파요. 약을 먹어도. 심지어는 한번 외래를 보다가 환자분이 얘기하시는데 안에서 위경련처럼 막 돼서 이렇게 막 명치를 부여잡고 제가 한번 진료 보다가 이제 엎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궤양이 되게 이제 큰 게 생겼는데 잘 안 났나 보다. 이제 이러다가 출혈이 되면 안 되니까 내시경을 한번 이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한번 영상에 우리 출연해 주셨던 궁 교수님께 제가 이제 내시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궁 교수님한테 수면 내시경을 받고 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왔어요. 왔고 뭐 조직 검사 좀 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내시경을 받은 게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갑자기 이제 궁 교수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저희 병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처음에 순진했던 게 그 오랜만에 이제 만나다 보니까 좀 반가워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놀고 싶으시려나? 이러면서 했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제 주말 동안 그 궁 교수님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위내시경 사진이 좀 이상했던 거죠. 약간 쉽게 얘기하면 암이 의심이 되는 소견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또 완전 확실한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또 악성이 아닌 양성 소견으로 보기에는 또 찜찜한 소견이니까 주말 내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전 내시경도 궁 교수님이 해주셨거든요, 저를. 그래서 이전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니 확실히 예전에 없던 부위가 생겨있다. 근데 그 생긴 부위가 어디냐? 이게 위가 있으면은 위에 분문부라고 입구가 있거든요. 위에 입구. 거기에 또 생긴 거예요. 위의 구조를 지금 이제 사진을 제가 띄워드리긴 하겠지만, 뭔가 암이나 뭐가 생겼을 때 비교적 시술이 쉬운 부위가 있고 시술이 좀 어려운 부위가 있는데요. 위에 출구 부분, 나가는 유문부 이런 데는 조금 시술이 쉬운 편인데, 위에 분문부, 그러니까 입구는 내시경이 들어가서 내시경을 반전을 해야 돼서 시술을 해야 되는 곳이라 굉장히 어렵고 자칫하다가는 진짜 이게 막 위 전체를 수술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 선생님께서 너는 지금 약간 암이 좀 의심이 되니까 대학병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밀 내시경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조직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걸 듣는데 처음에 한 몇 초간은 다른 사람 얘기 같은 거, 이게 내 얘기가 맞나? 내가 암이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궁 교수님이 가고부터 정말 아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위암이 뭐 젊은 나이에도 물론 생길 수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위암이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족력도 있네. 근데 그렇다고 식생활도 내가 그렇게 잘 챙기지도 않았고, 사실 몇 년 전에 헬리코박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균 치료를 하게 되면 금주를 해야 되고 식습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시에는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헬리코박터 치료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게 위암으로 갔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의사가 혹시 아프면은 자기가 잘 아니까 덜 불안하지 않을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아니면 훨씬 더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제 분야에 지금 암인 거잖아요. 어쨌든 뭐 간을 보지만 저도 소화기내과 의사니까 소화기내과 의사가 위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막 아는 지식 없는 지식이 더 막 되면서 이거 위치도 어렵고 젊은 나이에 생기는 위암은 예후가 좋지 않을 때가 많고 각종 지식이 짬뽕이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주변에서 뭐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귀에 한 개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누워있는데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암이면 어떡하지? 그때 가장 큰 생각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내가 암이면 내가 진료를 해줘도 우리 환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암이면 우리 회사 직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두 개가 제 마음을 제일 무겁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뭐 자식 생각이나 가족 생각이 나는 것보다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었고 약간 후회를 했어요. 그때서야. 내가 좀 식생활도 좀 잘 챙기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도 좀 잘하고 술도 좀 줄이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이렇게 안 챙긴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수준일 수 있겠다 라면서 되게 자책을 하면서 이제 잠들었고 그 다음날 이제 내시경을 하고 조직검사를 저희 병원에서 했죠. 하고 물론 이제 조직검사라는 게 하루 만에 안 나오잖아요. 뭐 조직검사 하고 나면은 뭐 빠르면 3일 아니면 이제 뭐 일주일 이렇게 걸리는데 와, 그 3일에서 7일간이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정말 뭐 그 사이에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진료 보면서 일할 거 다 하고 바쁘게 사는데도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한순간 내가 진짜 암이면 어떡하지? 진짜 암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때 느낀 게 이게 아예 뭐다라고 차라리 결정이 내려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조금 다잡고 뭐를 할 수가 있는데 길까 아닐까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환자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일에서 7일은 정말 뭐 모임을 나가도 뭐 당연히 술도 안 먹었지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들 웃긴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계속 이제 그쪽으로만 생각이 몰리고 계속 그냥 이렇게 되고 근데 다행히 이제 7일째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위암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헬리코박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위염의 형태가 이제 아마도 내시경상에서 약간 위암을 의심을 할 정도로 보였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7일째부터 빨리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최대한 지금 금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결론은 해피하게 났습니다만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겪은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환자들한테 생활습관 바꾸라고 제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저부터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얘기 드린 참 의사인데 자기 건강을 못 챙긴다? 그거는 좀 특히나 이런 시기에는 진짜 직무유기겠다. 네, 내 몸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내 몸이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 환자들한테 잘해줘야겠다가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제 외래에도 뭐 암 진단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기까지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이 기다리는 시간을 짧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당사자의 하루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하루는 체감 속도가 너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어서 그때부터는 우리 이제 진단 때문에 뭐 우리 진료 받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직원생들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결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거 위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그 헬리코박터 감염에서 이제 위험으로 되면서 위험이 조기암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 신호, 알람 사인이 지금 한번 제 인생에 이제 울린 거예요. 근데 이 울렸을 때 생활습관을 빨리 변경을 해야 되겠다. 보통 우리가 실제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실수나 위험 신호가 여러 번 있고 진짜 사고가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뭐 위험 신호가 있을 때 빨리 생활습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올 일일 그대로 정말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제는 최대한 한 점심 한 15분에서 20분 이상 천천히 먹기 그리고 술 줄이기 그래서 무알콜 맥주 시리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술 줄이기 네 그리고 이제 뭐 운동하고 건강 챙기기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살면서 사실 이제 이런 정도의 일은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뭐랄까, 저는 제가 이제 항상 반대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환자분들의 입장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다가왔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또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프니까 헬리코박터 관련한 영상을 이제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그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또 알려주시고, 이거 외에도 혹시 환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실 수 있거나 진료 볼 때 좀 이렇게 해줬으면 환자 입장에서 더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저처럼 살지 마세요. 건강하세요.